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던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모가 그랬습니다. 막무가내로 행동하다가 결국엔 외톨이가 되어버린 저희 시모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아빠와 전업주부인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물차 운전을 하느라 매일 하루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셨어요. 남들 다 자는 새벽 4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을 하곤 하셨죠.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시다 보니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엔 꼭 TV를 보다가 골아 떨어지시곤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빠가 화물차에 짐을 싣다가 지게차에 받쳐서 다리를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는데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는 아빠의 다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빠, 괜찮아요? 다리가 이게 뭐예요? 아유, 원래 일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뼈가 부러지진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아빠는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인자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만 정말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반찬을 할 때도 일부러 많이 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고 고구마나 귤 같은 것도 꼭 옆집이랑 위아래 집에 갖다 주라고 저랑 여동생한테 시키기도 하셨어요. 아줌마, 이거 저희 엄마가 갖다 주시래요. 호박 고구마라서 쪄먹으면 엄청 달달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너희 엄마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어떡하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줌마네도 얼마 전에 선물로 과일이 들어온 게 있거든. 아줌마가 좀 싸줄 테니까 엄마한테 꼭 전해드려. 알았지? 저희 엄만 살림도 잘하시는 데다 시간 날 때마다 양로원에 봉사활동도 다니셨어요. 가끔은 저랑 여동생을 봉사활동에 데리고 가실 때도 있었죠. 양로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희 엄마를 자주 보셔서 그런지 엄청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딸내미들까지 데리고 온 거야? 어쩜 딸들이 엄마를 닮아서 참 착하게 생겼네. 하긴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니 딸내미들도 그 마음실 쏙 빼닮았겠지. 성실하고 마음씨가 넓은 부모님 덕분에 저랑 여동생도 부모님의 좋은 면을 배우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대학을 졸업한 전 서울로 올라가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울에 살면서도 자주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죠. 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울먹거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재선아, 네 아빠 어떡하니?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길래 병원에 데려갔더니 세상에 네 아빠가 폐암이란다. 그것도 진행이 많이 된 상태래. 저는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에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큰 병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 아빠는 일을 그만두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셨지만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엔 상태가 위독해지신 아빠가 저랑 여동생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아무래도 이 아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너희들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끝까지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 엄마가 많이 외로워할 테니 너희가 옆에서 힘이 좀 되어주렴. 저희 아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안 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만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아빠,
저희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시고 제대로 효도도 못 받고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나버리시면 어떡하냐고요. 아빠가 떠나신 이후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한동안은 식음을 전폐하실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아빠가 남기신 보험금과 재산으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 돈으로 동네 마트를 조금 크게 차리셨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돈으로 차린 마트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저랑 여동생이 집에 내려갈 때마다 마트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직원분들이 저희 엄마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해봤지만 우리 사장님 같은 사람도 없어요.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하나 없고 생일이나 명절 때도 보너스까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 이모님들께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해주시니까 저희 엄마도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겠죠. 에이, 뭐 다른 사장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안 챙겨주나? 아무리 밑에 사람이 열심히 해도 몰라주는 사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사장님 같은 사람은 아주 평생 돈 펑펑 벌고 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저희 엄마가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직원분들과 잘 지내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하늘나라에 계시는 저희 아빠도 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어드리고자 집에 내려갈 때마다 더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울과 고향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때쯤 제가 다니던 회사에 어떤 남자분이 경력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한테 궁금한 걸 이것저것 질문하더라고요. 강렬 씨는 집이 어디예요? 이쪽이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막혀서 가까운 데 아니면 다니기 힘들 텐데. 아, 저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원래 고향은 지방인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혼자 올라와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고향이 어딘데요?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거예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먼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어머, 저도 고향이 거긴데 아직 저희 엄만 그쪽에 사시거든요. 지금도 주말마다 매주 내려가요. 그렇게 같은 고향 출신이란 이유로 저는 그 직원과 친해지게 되었고 따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참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던 도중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쭉 사셨다면서요? 저도 태어나서부터 여기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럼 혹시 국민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지역이 같은 것도 우연인데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아, 저는 땡땡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사부인께서는요? 어머, 저도 거기 나왔는데 사부인 나이가 저보다 3살 어리다고 하셨죠? 그럼 내가 선배네, 선배. 아이고, 어쩜 이런 우연이. 그럼 제가 앞으로 사부인한테 선배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 그나저나 아무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같은 국민학교 나오고 같은 동네에서 쭉 살다가 서울에 올려보낸 자식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사돈지간이 되었잖아요. 그러게요.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때 저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참 듬직한 사람이라 저희 가족들한테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주말에 엄마가 저랑 통화를 하다가 무심코 집에 형광등이 나갔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그걸 듣곤 당장 엄마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이러는 겁니다. 장모님, 집에 형광등이 나갔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그러셨어요. 형광등 나간 지 벌써 며칠 되셨다면서요. 에휴, 이런 건 내가 시간 날 때 가면 되는데 뭘. 굳이 일하느라 바쁜 자네한테 연락할 필요 있나. 그래도 이런 건 집안에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방충망도 뜯어져서 사람 부르셨다면서요. 그때도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 부르면 다 해주는데 뭐하러 자네 귀찮게 하나. 나 이런 것쯤은 다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장모님께서 알아서 다 잘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면 더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장모님 혼자 계실 때 집에 모르는 사람 불렀다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남편이 하도 엄마한테 잘하니까 엄마는 아들을 하나 얻은 것 같다며 엄청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무척 잘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제 첫 생일 땐 시모가 직접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시아버진 저한테 용돈도 주셨어요. 새아가 생일 축하한다. 내가 네 시애미한테 얘기해서 너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차려보라고 했는데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아휴, 어머님이 차려주신 거 뭐든지 다 맛있죠. 제 생일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막상 시모가 끓인 찌개를 먹어보니 맛이 조금 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절 생각해서 끓여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찌개를 맛보시더니 갑자기 시모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야, 찌개 맛이 왜 이래? 당신 평소에 살림을 얼마나 안 했으면 이 나이까지 찌개 간을 하나 못 맞춰? 오늘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걸 차려주면 어떡하냔 말이야. 아버님, 맛있는데 왜 그러세요? 전 짭짤한 것도 잘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시아버지가 찌개 간 하나 가지고 시모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시모를 무지막지하게 잡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가 저 밥 해주신다고 장을 봐오셨는데 시아버지가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또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신 무슨 쌈배추를 이렇게 비싸게 샀어? 지난번에 저쪽에 있는 마트에 가니까 쌈배추가 2,000원밖에 안 하던데 왜 3,200원짜리 사왔냐고?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살림할 거야? 아니, 그쪽 마트 너무 멀잖아. 내가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언제 거기까지 갔다 와? 그런다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비싼 걸 사와? 당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생활비 카드 내놔. 장도 내가 알아서 다 볼 테니까. 아유, 진짜. 무슨 겨우 1,200원 가지고 이 난리야. 애들 앞에서 꼭 날 망신 줘야겠어? 그럼 당신이 평소에 잘했어야지. 우리 집안 이렇게 말아먹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사실 저희 시댁이 형편이 좀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시모가 무슨 사고를 치셔서 그렇구나 하는 짐작만 했어요. 저희 시아버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공장 기술자로 꾸준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가 집에서 조금만 뒹굴거려도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할 줄 아는 게 맨날 집에서 누워가지고 TV 보는 것밖에 없지? 내가 이 나이까지 당신 때문에 도대체 무슨 고생이야? 아유, 하여튼 내 팔자가 당신 때문에 다 꼬였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부뿐만 아니라 시숙이랑 시누이도 시모랑 사이가 대면대면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숙은 시모 생신 때도 안 오고 평소에 아예 연락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 남편한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셨거든. 장사한다고 하다가 말아먹은 적도 두 번이나 있었고, 우리 아버지 몰래 콜라텍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이혼당할 뻔한 적도 있었어. 게다가 어찌나 노는 걸 좋아하시는지 나랑 우리 형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동네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안 오셨다니까. 뭐라고?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그럼 아주버님이랑 아가씨가 어머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게 다 그것 때문이야? 그렇지 뭐. 그리고 우리 형은 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맨날 밖에서 아버지만 따로 만나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결혼하기 3년 전에 어머니가 우리 형한테 급하게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결혼 자금을 가져가선 홀라당 다 날려버린 거야. 2달 안에 갚는다더니 10원 한 푼 안 갚으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이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원래 사고치고 나중에서야 말하는 스타일인데 아버지가 몇 번이나 이혼한다고 하실 때마다 납작 엎드리시더라고. 그래서 이젠 경제권도 다 뺏기고 아버지가 딱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생활비 카드에 넣어서 주시는 거야. 아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쩐지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다 했어. 아버님이 그동안 마음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네. 그래도 다행히 3년 전 시모가 시숙의 결혼 자금을 날린 이후엔 한 번도 사고를 안 치고 조용히 계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에 그동안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못 믿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모가 성격 하나만큼은 되게 살가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친정에 가서 엄마랑 둘이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아가, 너 지금 뭐하니? 밥은 먹었니? 아, 저 오늘 친정 내려와서 저희 엄마랑 같이 쇼핑하고 있었어요. 밥도 조금 있다가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이따 저녁에 어머님 댁에도 들를까요? 어머,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그럼 굳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이 내가 거기로 가마. 우리 사부인이랑 나랑 같은 국민학교 출신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니? 나도 사부인이랑 너랑 셋이서 데이트 좀 해보자. 저희 친정과 시댁이 같은 지역이라 시모가 금방 저희 쪽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와 시모 두 분을 모시고 쇼핑도 하고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셋이서 팔짱까지 끼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시모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 얻어서 이렇게 좋은 시간도 다 보내보네요. 우리 딸내미 성격이 무뚝뚝해서 한 번도 나랑 이렇게 같이 안 다녀주거든요. 어머, 그래요? 사부인께서 많이 섭섭하시겠네요. 마침 저도 애들 아빠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적적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합시다. 그럼 저야 좋죠. 제가 옛날에 사고를 좀 쳐서 그런가 집에서 맨날 구박만 받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와서 콧바람 좀 쐬야 저도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시모가 예전에 사고를 많이 치고 가족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다고 듣긴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일 없이 지내시니까 저도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랑 친하게 지내시는 걸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아빠가 안 계셔서 외로우실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저는 아들도 둘 낳게 되었는데 제가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시모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왔구나. 이 할미가 우리 손주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몰라. 자, 이리 와봐라. 이 할미가 깎아줄게. 우와, 맛있는 거다. 역시 우리 할머니 최고. 시모는 저희 애들을 너무 예뻐하셔서 갈 때마다 간식도 해주시고 애들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오실 때도 있었어요. 저도 저희 애들이 시모를 잘 따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과거에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던 사람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도 9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선아, 혹시 너희 시댁에 무슨 일 있니? 내가 오늘 집에 있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우리 시댁에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래?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사부인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지 뭐니. 바깥사돈한테 호되게 당했는지 아주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오죽했으면 갈 데가 없어서 나한테 다 찾아왔겠니. 뭐라고요? 어머님이 엄마 집으로 가셨다고요? 그렇다니까.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비를 홀딱 맞고 덜덜 떨면서 왔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내가 밥 먹고 좀 주무시라고 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어. 네가 윤서방한테 무슨 일인지 좀 물어봐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남편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무슨 일인지 모른다면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그래, 내가 네 엄마 우리 집에서 내쫓았다. 10년 넘게 사고를 안 치길래 내가 이제 믿을만하다 싶어서 경제권을 줬더니 또 사고를 쳐버리지 뭐냐. 적금 만기된 거랑 따로 모아둔 여윳돈을 가지고 이상한 데다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이나 사기를 당했단다. 내가 그런 여편을 집구석에 발붙이고 있게 해야겠냐? 세상에 10년 넘게 얌전히 계시던 저희 시모가 그 성격을 못 버리고 또다시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니까 받아줄 곳이 없어서 그나마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저희 친정엄마한테 찾아간 건가 봐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남편은 저보고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하더니 주무시고 계시던 시모를 깨워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신 거 아니었어요? 왜 또 집안의 돈을 가져다가 날려 먹으시냐고요? 아니,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나도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광렬이 너도 내가 10년 넘게 사고 안 치고 살았던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옆에서 자꾸 날 꼬드기는데 어떡하니? 이거 투자하면 월 5% 이자를 준다길래 5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요즘에 연금리가 많이 줘봤자 3%밖에 안 되는데 너 같으면 혹하지 않겠니? 나도 그 돈이면 가족들한테 체면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라고. 아휴, 그런 걸 믿으셨어요? 그렇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거기에다 투자하죠.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언제까지 어머니 뒤치다거리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요?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가 날린 돈 아버지한테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아휴, 알았어. 갚으면 되잖아.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단 말이야. 시모가 그렇게 얘기하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저희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장모님 댁에서 신세 지려고 하시나 본데 절대로 저희 어머니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밥도 직접 해드시라고 하고 돈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정 불편하시면 그냥 나가라고 하셔도 돼요. 어머머, 광열이 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사부인 앞에서 엄마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똑바로 행동을 하셨어야죠. 진짜 제가 장모님한테 창피해 죽겠다고요. 그날 남편이 시모한테 얼마나 한바탕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중간에서 제일 난처해진 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다음날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사부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주 신세가 말이 아니더라. 자식들한테도 다 버림받은 것 같고 너희 시숙이라는 사람은 아이 연락도 안 받는다면서? 아휴, 말도 마요. 예전에 어머님이 사고를 하도 치셔가지고 가족들 전부 다 등을 돌렸다니까요. 우리 시누이도 명절에 오긴 오는데 어머님하고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아휴, 그러게 좀 착실하게 살지.
왜 사고를 쳐가지고선. 그런데 사부인도 후회를 하긴 하는지 나한테 신세 한탄을 많이 하더라. 자기가 돈이라도 많이 벌면 가족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 다 자기가 미련해서 그런 거라면서 자책을 하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아휴, 10년 넘게 잘 참으셨으니까 쭉 유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지. 그리고 바깥 사돈이 날려먹은 그 5천만 원 메꿀 때까지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더라. 그것 때문에 사부인이 일 좀 시켜달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마트에서 일하시라고 했어. 그래도 가족인데 최저시급보단 더 드리려고. 마음이 참 넓은 저희 엄만 시모를 거둬주신 것으로도 모자라 마트에 휴직까지 시켜주셨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엄마의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부터 자꾸만 본인이 일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 남편한테 보내더라고요. 아마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유, 도대체 우리 어머니 왜 이런 걸 보내시는 거야? 내가 진짜 장모님한테 죄송해 죽겠다니까. 괜히 장모님이랑 같이 지내다가 또 사고 치시면 어떡하냐고. 당신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장모님 좀 잘 살펴드려. 절대 돈 같은 거 줘서는 안 된다고 꼭 당부해드리라고.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와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엄만 저한테 심호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재선아, 사부인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긴 차리셨는지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 손님들한테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진열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는지 몰라. 아직은 적응이 덜 돼서 무거운 거 옮길 땐 내가 옆에서 도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꽤 한 번 안 부리고 열심히 하더라고. 시모는 중간중간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지만 그때마다 대차게 홍군형이 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진 5천만 원을 다 메꿀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설 명절이 되어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모는 못 오게 해서 나머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했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불러서 좀 걸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산책이라도 하고 오려고 밖으로 나왔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어요. 어머님,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왜 추운데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아휴, 너도 알지 않니? 나 들어가면 네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우리 자식들이랑 손주들 얼굴은 보고 싶은데 차마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시모한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한 원인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데요? 가족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예, 넌 꼭 명절에까지 나한테 이래야겠니? 내가 멀리서 지켜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저도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너 진짜 엄마한테 그럴래? 내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저는 추운 데서 눈물을 글썽이는 시모를 보고 순간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 시모한테 용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명절이라 아버님한테 용돈 30만 원 드렸으니까 어머님한테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 내일 엄마 집에 가니까 내일 저 가면 같이 떡국도 먹고 해요. 아이고, 역시 나한테 너밖에 없다. 지금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도 우리 사부인이고 명절에 날 챙겨주는 사람도 너밖에 없구나. 정말 고맙다, 에미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가는 시모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슈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그래도 잘해주셨고 저희 엄마의 마트에서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데 추운 날 떨고 계시는 걸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그 돈을 왜 줘? 잘해드려봤자 다 소용없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명절에 가족들한테도 외면받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고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알았어? 저는 시모가 열심히 일해서 사고 친 돈도 메꾸고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었나 봅니다.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 집에서 지낸 지 8개월쯤 됐을 때 저 혼자 엄마의 마트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시모가 일도 안 하고 혼자 구석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빵을 까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근처에 오래 일하신 이모님이 계시길래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재선이 왔니?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아, 요즘에 좀 바빠서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왜 저기서 혼자 쉬고 계세요? 지금 손님도 많고 되게 바쁜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만 쉬는 시간인 거예요? 아유, 말도 마라. 너희 시어머니 아주 농땡이 부리는 데는 선수야, 선수.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면서 쉬러 가고 손님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일 못한다고 가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뭐라고요? 저희 엄마 말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던데요. 아유, 물론 처음엔 열심히 하는 척 했지. 그런데 좀 지나니까 아주 제멋대로지 뭐니. 우리 사장님도 사돈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제발 좀 쫓아내라고 해도 갈 데도 없는 사람 내가 안아주면 누가 안아주냐면서 계속 저렇게 감싸지 뭐니. 우리 사장님이 계속 그렇게 봐주니까 이젠 대놓고 저러고 있다. 아유, 저 여자만 보면 내가 아주 속 터져 죽겠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평생 시댁 식구들의 속을 썩이던 시모가 저희 엄마의 마트에서도 막무가내로 굴고 계시는 것 같더군요. 저희 엄만 제가 걱정할까봐 시모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거짓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빵을 먹고 있는 시모한테 다가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 아, 우리 며느리 왔니? 아이고, 오랜만에 보네. 그러게요. 그런데 어머님, 다른 직원들은 다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왜 어머님 혼자서 쉬고 계세요? 아니, 나도 방금 전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나 자리에 앉은 지 이제 1분도 안 됐다. 1분이요? 어머님 쉬고 계시는 거 제가 15분 넘게 지켜봤는데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서 잘해주시는데 다른 직원분들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셔야죠.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희 엄마 체면은 뭐가 돼요? 알았다, 알았어. 넌 벌써부터 시애미한테 잔소리를 하냐? 시모는 그제서야 툴툴대면서 일을 하러 가시더군요. 그날 저는 일 끝난 엄마 밖에서 소주 한잔 마시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엄마도 시모 때문에 답답해 하시면서도 그렇다고 쫓아낼 수 있겠냐면서 당분간은 지켜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시모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네 집에서 지낸 지 10개월쯤 됐을 때 결국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엄청 화난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재선아, 네 시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그동안 받아줄 만큼 받아줬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마트에서도 자르고 집에서도 내쫓았다. 아유, 정말 징글징글해 죽겠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어머님이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거예요? 아니, 저번부터 자꾸 마트에서 돈이 몇만 원씩 비길래 워낙 바쁘니까 계산 실수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금액도 점점 커지지 뭐니.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했더니만 세상에 네 시어머니가 글쎄 돈통에 손을 대더라. 그 사람은 아주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게다가 엄마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화를 내면서 시모를 쫓아내니까 시모가 마트 직원분들한테 저희 엄마의 욕을 엄청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까지 제공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잘해준 사람한테 뒤통수를 쳐도 어떻게 그렇게 치시냐고요? 참나, 왜 너까지 나한테 난리야? 하여튼 이놈의 인간들은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 사람들이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요, 어머님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자 남편도 크게 화를 내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거봐, 우리 어머니한테 절대 잘해줄 필요 없다고 했지? 괜히 마음 좋은 우리 장모님만 피해받고 도대체 이게 뭐야? 결국 저희 친정엄마 집에서 쫓겨난 시모는 한 달에 25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가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한테 연락해서 용돈 달라, 밥 사달라 하시는 바람에 남편이 나중엔 아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 집에서 나간 이후론 평화로운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시모가 뭘 하고 살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렇게 고시원에 들어간 지 4개월쯤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출근길에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는 사람 차에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예요. 손쓸 새도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갑작스럽게 엄마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트 직원분들도 참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마트 운영하면서도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쌀이랑 음식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연말 때마다 기부도 하는 정말 천사 중에 천사였는데 왜 그런 좋은 사람을 일찍 데려가는 건지. 이모님, 저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평생 그렇게 남들 위하면서 착하게만 살아오셨는데 왜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장례식장엔 사고를 낸 운전자의 가족들도 사과를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 가족들한테 울면서 화를 쏟아내더라고요. 여기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예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운전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왜 휴대폰을 보다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난리예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은 죄 저라도 대신 다 받겠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사고를 낸 운전자는 법적 처분을 받긴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인사도 없이 엄마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 그 이후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 엄마,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인사도 없이 그렇게 가버려서 내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 어떻게든 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던 집과 운영하시던 마트를 다 내놓게 되었어요. 마트는 금방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팔게 되었지만 지방 소도시라 그런지 집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아파트 경비실에 제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반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 1302호 맞죠? 혹시 그 집에서 매일 잔치예요? 밤마다 맨날 쿵쾅쿵쾅 소리가 나고 뭔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떠드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요. 앞으로는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네? 그 집 지금 비워져 있는데요. 혹시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이상하네. 그 집 분명히 맞는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길래 다음 날 남편과 같이 엄마가 사시던 집에 찾아갔어요. 띠띠띠띠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그 순간 저는 까무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현관엔 처음 보는 신발들이 잔뜩 늘어져 있었고 거실에선 웬 모르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름 아닌 시모가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서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너희가 갑자기 여긴 왜 왔어? 왜 왔긴요? 아무도 없는 저희 엄마 집에서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길래 귀신이라도 있나 확인해 보려고 왔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희 집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냐고요. 예전에 이 집에 살 때 현관 비밀번호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주인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시모와 같이 술판을 벌이고 있던 어떤 아줌마 한 명이 저한테 막 화를 내더군요. 아니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 아이 요즘 것들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이 집 며느리가 딱 그런 꼴이었구만. 뭐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이 집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 집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기 계시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못된 꼴만 보이실 거예요? 그동안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무슨 공짜로 써도 되는 사랑방인 줄 알아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고 염치라는 게 있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참나, 내가 고시원에 살다 보니까 정모임 가질 데가 없어서 그랬다. 솔직히 아무도 없는 빈집인데 좀 쓰면 어때서?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여기가 빈집이든 아니든 간에 어머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집이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제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당장 안 나가시면 저 폭발해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당장 나가요. 이 사람들 다 끌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얼른요. 알았어. 나가면 되지 않어. 나가면. 아휴, 진짜 아들이랑 며느리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어쩜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는 걸로도 모자라 집을 이렇게 험하게 쓸 수가 있는지. 음식도 마음대로 해먹고선 다 어질러 놓고 술병도 여기저기 널려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사셨던 집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걸 보고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없이 술병을 치우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도저히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하고 우리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확 쥐구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가서 이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선 저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여편네 언젠간 이렇게 큰 사고 칠 줄 알았다. 내가 여태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다만 이젠 법적으로 그 여편네랑 부부 사이인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워 죽겠구나.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돌아가신 우리 사부인한테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머리 숙여 사죄하고 오마. 시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정말로 저희 엄마가 계시는 납골당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잘못한 건 시모인데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시아버진 더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시모한테 이혼을 청구하셨어요. 그동안은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집에까지 민폐를 끼치는 걸 보고선 서류상으로도 가족의 연을 끊고 싶으셨답니다. 그 후 이 소식을 저희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어요. 시숙과 시누이도 전부 다 시부의 이혼을 찬성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시아버지한테 이혼을 당하고 모든 가족한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시모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엔 시댁에 거의 오지도 않던 시숙과 시누이도 요즘엔 자주 찾아오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북적북적해서 더 좋더라고요. 재수 씨, 우리 광렬이한테 들었는데 음식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그동안은 제가 껄끄러워서 집에 잘 안 오는 바람에 재수 씨가 하는 음식도 못 먹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아쉽지 뭐예요. 에이, 그럼 앞으로 드셔보시면 되죠. 조만간 날짜 잡아서 다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서 거하게 대접해드릴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도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아휴, 이러다가 괜히 올케 언니만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그럼 날짜 잡고 나서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결혼 생활 꽤 해서 음식 잘하거든요. 올케 언니도 제가 하는 음식 한 번도 못 드셔보셨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가씨랑 같이 밥 먹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젠 이렇게 자주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올케 언니, 앞으로 우리 자주자주 봐요. 예전엔 우리 엄마 때문에 친정에 오기도 싫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동안 별로 친하게 못 지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친해지면 되죠.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자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희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나. 집안에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를 진작에 내보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늦게 내보내는 바람에 이런 행복을 이제서야 찾게 됐어. 내가 너희들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시모 한 명 때문에 서로 소원했던 시댁 식구들 간의 관계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끈끈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가족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기만 했던 시모는 다시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축하를 받아야 할 생신에도 쓸쓸히 혼자 지내야 하고 명절 때도 하하호호 같이 웃을 가족이 이제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예뻐하던 저희 애들도 볼 수 없으니 아마 많이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남편이 시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애들도 안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 시모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가족이라 쉽게 내치지도 못하고 남은 가족들이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는 연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행해질 수는 없잖아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